네, 지금부터는 이경민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연일 시끌시끌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사건인데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급반전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림 같이 보실 텐데요. 손흥정 감독 측 변호사와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나눈 전화 통화 내용인데 피해자 측이 5억 원가량의 합의금을 요구하니까 손흥정 감독 측 변호인이 5억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니까 피해 아동 아버지가 그 심한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이적한다 뭐 한다 하면 4천억에 이적한다 뭐 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20억 원 안 부른 게 다행인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구장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저는 피해 아동 아버지의 어떤 저 입장이 좀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식의 문제 아닙니까? 어쨌든 축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아카데미에 보냈는데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제 이런 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고 그렇다면 일단 자기 자신의 어떤 이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재발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런 쪽에 조금 더 이 중점을 두고 대화를 나눴더라면 저런 식의 대화는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손 아카데미와 손흥민 선수는 별개거든요. 법인도 다르고 운영하는 주체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척관계라는 이유로 손흥민 선수를 끌어들이다 보니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됐고 그 무리한 요구가 결국 이렇게 일을 키워서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 아닌가. 굉장히 좀 처음 대응을 자신의 아들 문제를 어떻게 피해를 회복하고 앞으로 잘 축구 선수로 키워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대화를 나눴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이경민 변호사님. 예. 그 변호사와 이야기를 할 때 합의금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만큼 받으면 변호사에게도 이만큼을 떼어주겠다라는 식의 제안을 일반적으로 하나요? 그런 제안을 저는 사실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여기 어. 너무 처음 봤고 좀 같은 변호인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저도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야기를 했을 때 뭐 5억 중에서 5억에 합의를 해주면은 뭐 1억을 이제 상대 측 손흥정 감독 변호인한테 이제 주겠다 뭐 이렇게 역제안을 한 건데 예.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변호사 윤리에도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발언이고요. 그리고 뭐 형사적으로도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삼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손 감독 측 변호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라고 오케이를 해서 만약에 진행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부분은 이제 의뢰인에 대해서 이제 기망행위가 있고 그 후에 이제 어쨌든 의뢰인의 이익에 반해서 이제 행동을 했던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뭐 사기로도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임죄로도 엮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일반적이진 않고 저도 이런 경우는 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장윤 변호사님. 네. 근데 피해 아동 아버지가 이제 손흥민 선수를 언급한다거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이지 않은 제안을 한다거나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합의금이라는 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정말 수령하는 경우도 저희가 왕왕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맥락이란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이의 어떤 아동복지법상 지금 처벌을 받게 됐으니까 그 피해 회복에 중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합의금의 그 액수 자체를 다액으로 올리는 거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피해 아동 측의 부모 입장을 처음에는 우리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5억, 뭐 몇 억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뿐이지 약간은 무의미한 어떤 발언이었던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이 녹취가 공개된 이후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금액을 이야기를 하고 손흥민 선수의 이적료, 수천억 원대 이적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손 선수의 이미지까지 언급을 합니다. 이적료라는 건 사실 구단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한테 가지도 않을 뿐더러 예. 아무리 연봉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 자체는 손흥민 선수와는 법률적으로 무관한데 뭔가 손흥민 선수의 유명세를 합의금을 많이 받는데 지렛대로 활용하려 했다는 인상을 지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손흥정 감독 측이 원칙을 벗어나는 합의는 지불하지 않겠다, 합의금은. 그리고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처벌을 받겠다 이렇게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금 액수를 낮추면서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내용 이런 내용까지 담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피해 아동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를 무슨 돈이나 뜯어내려고 하는 파렴치한 부모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억울한 입장을 보였는데 그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본인들의 입에서 나간 발언과 워딩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고 차라리 이런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 상대방 측에서 공갈이나 협박으로 고소를 해서 이게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이경민 변호사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녹취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2차 가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주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이런 녹취록이 이제 오픈이 되면서 뭐 피해자 측에서 돈만 이제 밝히는 뭐 그런 파렴치 안으로 이제 몰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어쨌든 이게 피고소인 그러니까 이제 그 손흥정 감독 측이 어쨌든 사람들의 그런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언론에 알려졌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결국 이제 뭐 물론 수사 결과를 통해서도 밝혀져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합의 금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녹취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또 해명이 되는 부분도 좀 여론에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픈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 이야기는 사실 이제 피해자 측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의미로서 발언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손흥정 감독 측에서는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명쾌하게 밝히는 의미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오픈이 됐다고 해서 피해자 측의 2차 가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손흥정 감독 측은 손흥민 선수와는 별개다, 별개의 사건이라는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장수님, 그만큼 손흥정 감독 측 입장에서는 이게 혹시나 손흥민 선수에게 악영향을 미칠까 봐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뭐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자신의 선택도 아니고 이건 하늘이 준 인연 아닙니까? 그리고 아들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하는 일로 혹시 아들의 앞길에 또는 아들의 이미지에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하는 것은 이 부정으로서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하거나 또는 자신이 아카데미에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보상도 하겠다. 이런 원칙을 유지를 하고 다만 이걸 아들인 그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과 결부시키지 말아라고 얘기한 것은 오히려 손흥정 그 부친의 뜻이 오히려 좀 더 진정성 있어 보이고 오히려 관계 없어 보이는 손흥민 선수의 이적료를 자꾸 끌어들이면서 이 합의금을 높이려고 했던 이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이 불필요한 욕심을 부리다가 이를 좀 키운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구장수님의 생각까지 들었고요.